어느 마을 천석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은 많았지만 슬아의 자식이 없었죠. 그러다 마흔이 되어서야 귀한 아들을 얻었고 아들을 바라보며 이운선의 아버지는 날마다 감탄하였습니다. 내 아들, 운선이가 이렇게 잘생기고 영특한 것을 보면 분명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야. 하지만 그렇게 행복한 나날도 잠시.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스님이 운선을 유심히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얼굴은 복스럽게 생겼으나 오래 살지 못할 운명입니다. 무엇이라? 지금 뭐라 하였소? 이운선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흔이 넘도록 자식 하나 없이 온갖 기도와 치성을 들인 끝에 얻은 귀한 자식인데 단명이라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지요. 대사님, 제 아들이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귀한 손이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시지요. 스님은 조용히 염주를 굴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길은 하나뿐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집에서 내보내십시오. 어디든 떠돌게 하여 산천을 방랑하게 해야 합니다. 곱게 키우면 그 명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이운선의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핏줄을 거지처럼 떠돌게 해야 한다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떠돌면 오래 산다는 말이 됩니까? 어찌 귀한 자식을 거지처럼 살게 하란 말씀이십니까? 차라리 다른 방도를.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곱게 키우면 10살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스님이 떠난 후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이운선의 아버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이운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진하게 웃으며 대청 마루에서 기어다니는 모습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기척이 나더니 하인 골개똥이 살그머니 몸을 낮추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감히 아무 말도 못하고 다만 두 손을 꼭 모은 채 운선의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운선의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골개똥아, 골개똥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어르신. 이 아이를 데리고 떠나거라. 그 말을 들은 골개똥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 너에게 내 아들을 맡기겠다.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키워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 10년 동안 집으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라. 내 아이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 최선을 다해주게. 그 말이 끝나자 골개똥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거부할 한마디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거둬주신 주인의 명인이 따를 수밖에 없었죠. 이운선의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소매를 훑을 뿐. 단 한 푼의 돈도 한 벌의 여벌옷도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으면 아이를 떠나보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운선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낯선 마을 이운선을 안고 길을 나선 골개똥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 움막을 얻어 기거하였습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허드렛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골개똥이 호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집신 보고 가세요. 튼튼하니 천리를 가도 닳지 않습니다. 어느 행인이 다가와 이운선을 유심히 바라보다 말을 건넸습니다. 그 아이 참 복스럽게 생겼구려. 제 어미를 쏙 빼닮았군. 골개똥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제 자식인데요. 이운선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골개똥의 품에 기대어 해맑게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가엾게 여기면서도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운선이 말을 배우자 골개똥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 어머니라 부르거라. 어머니, 옳지. 골개똥은 흐뭇하게 웃었으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련님으로 모셔야 할 아이의 엄마 노릇을 하고 있자니 기가 막혔죠. 이운선이 6살이 되었을 때 골개똥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글을 배워야 한다. 골개똥은 이운선을 데리고 무작정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서당 앞에서 그녀는 이운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서당 훈장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골개똥을 훑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골개똥은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제가 딱히 가진 것은 없으나 아이만큼은 사람답게 키우고 싶습니다. 제발 서당에 넣어 주십시오. 훈장은 이운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돈도 없이 그를 가르쳐달라. 그럼 뒷간 청소에 마당을 쓸면 생각해보리다. 그리고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골개똥은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깟 쓸기야 제가 하고 말고요. 똥지게도 나를 수 있습니다. 이운선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골개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골개똥은 이운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음 지었습니다. 내 손은 붓을 쥐어야 할 손이지. 이 어미는 빗자루를 잡겠다. 이운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골개똥은 서당 마당을 쓸고 허드렛 일을 했고 이운선은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운선은 점차 자라나며 어머니의 은혜를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하여 이 은혜를 갚겠다. 시간이 흐르고 이운선이 글을 깨치고 학문을 익히자 골개똥은 결심하였습니다. 운선아, 이제 과거를 보러 가야 한다. 한양으로 가자. 그러나 그녀는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골개똥은 있는 재산을 모두 털어 나귀 한 마리를 샀습니다. 이것이라도 있어야 한양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운선은 눈시울이 붉어졌으나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한양으로 향하였습니다. 길을 가다 주막에서 쉬던 중 한 사내가 수군거렸습니다. 이 앞길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더군. 과거 시험에 붙을 사람은 미리 알고 떨어질 사람은 헛수고를 하지 않게 막아준다더라. 골개똥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둘이 한양까지 가서 헛수고를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보자, 운선아. 그렇게 점쟁이의 집 앞에 도착하니 허름한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은 장원급제할 거야. 분명 단 한 번의 말이야. 기다림 끝에 골개똥과 이운선이 점쟁이 앞에 섰습니다. 골개똥이 급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복채가 얼마입니까? 점쟁이가 힐끗 쳐다보더니 손가락을 쓱 들어 올렸습니다. 50냥이요. 뭐라고요? 50냥이나 된다니요. 그러나 점쟁이는 태어나였습니다. 그만한 값어치를 하니까 그렇지 않겠소. 강요하진 않소. 골개똥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나귀를 떠올렸습니다. 결국 나귀를 팔아 복채를 마련하였죠. 돈은 건네받은 점쟁이는 점책을 펼쳤고 그러나 이운선의 사주를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점쟁이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닌가요? 그는 점책을 덮어버렸습니다. 골개똥은 의아스러워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점을 쳐주셔야지요. 점쟁이는 한숨을 깊게 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 과거고 나발이고 사람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데 무슨 과거야? 이운선과 골개똥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 아들이 곧 죽는다니요. 뭔가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내 점은 틀린 적이 없소. 사주가 그러하니 어쩌겠소. 순간 골개똥은 점쟁이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간청하였습니다. 태어나서 양반댁에서 버려진 것도 모자라 그에 따라 집을 나왔는데 또 죽을 팔자라니. 그렇다면 살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야 합니다. 점쟁이는 한참을 뜸들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네만. 골개똥과 이운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삼정승의 따님을 얻으시오. 삼정승의 따님이라니요. 대감댁 교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점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인연을 맺으면 목숨이 연장될 것이고 맺지 못하면 운명대로 될 것이오. 골개똥은 잠시 어이없는 얼굴을 하더니 갑자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운명이 다 있단 말입니까? 한양까지 가서 과거를 보지도 못하고 목숨 연명하려면 장가 가야 한다니. 그것도 그런 귀한 집안에. 이운선도 어이없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과거 공부가 헛수고라니. 두 사람은 묵묵히 점쟁이의 집을 나섰습니다. 과거 길이 살기 위해 혼례를 올려야 하는 길이 되어버린 황당한 운명을 안고 한양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한양에 도착한 골개똥과 이운선은 길가에 멈춰섰습니다. 삼정승이 드나드는 크나큰 대문, 어찌 이 큰 대문을 넘어 들어가야 한단 말인가?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대문 옆 작은 초가집을 살폈습니다. 그곳은 삼정승 댁의 늙은 몸종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골개똥은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늙은 몸종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니십니까? 골개똥은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모자가 길을 가다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혹 여기에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늙은 몸종은 골개똥과 이운선을 훑어보았습니다. 특히 이운선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 젊은이는 아들이요? 인물도 훤하고 느껴지는 기운이 보통이 아니요. 골개똥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운선이는 조선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잘생겼습니다. 늙은 몸종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요, 들어오시오. 마침방이 하나 비어 있소이다. 골개똥과 이운선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골개똥은 조심스레 늙은 몸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가지 청할 일이 있습니다. 늙은 몸종은 의아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제 아들이 삼정승의 따님을 얻지 않으면 죽을 팔자라고 합니다. 늙은 몸종은 순간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하였소? 삼정승의 딸. 자네가 말해놓고도 어이가 없지 않소? 네, 말이 안 되겠지요. 허나 제 소중한 아들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일단 부딪혀 봐야지요. 부디 도와주십시오. 늙은 몸종은 한참 골개똥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허, 이보시오. 이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소? 겨우 우의정 대감댁 몸종일 뿐인데. 골개똥이 간절한 눈빛으로 손을 모아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의정 대감댁과 가까운 분이 아니십니까? 혹시 따님과 인연을 맺을 길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우의정 대감님 댁에 홍기를 놓친 딸이 있긴 한데. 골개똥과 이운선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연을 살려 한번 힘써 주실 수 없겠습니까? 늙은 몸종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찌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내 딸에게 방도를 물어보겠소. 내 딸아이가 대감댁 아씨를 모시고 있으니 딸아이가 영민하여 방법을 찾을지도 모르지요. 골개똥은 기뻐하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께서 정녕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늙은 몸종은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나도 살 만큼 살았나 보네. 별 희한한 청을 다 받는군. 그렇게 희미한 희망이 보이는 밤이 지났습니다. 늙은 몸종의 딸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의 딸은 머리를 써서 두 모자를 집으로 들이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이운선은 정승의 따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도 소문난 곰보 얼굴을 가진 못난 여인이었습니다. 해서 혼기가 차도록 시집을 가지 못한 채 깊은 한숨 속에 살아가던 그녀는 자신 앞에 선 이운선을 보자마자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이운선은 단정한 자세로 인사를 올렸고 그녀는 그를 본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운선의 눈빛이 따뜻했고 서슬퍼런 한양 사대 부가들 사이에서 보기 드문 부드러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 본 사내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신이 어리석은 것인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그의 것이라도 된 듯 두근거렸습니다. 후로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몸종들은 걱정스럽게 대감에게 달려가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희정은 깊은 고민에 빠졌죠. 외동딸이 사랑에 빠져 병이 나다니 이럴 때는 권력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녀가 일어나지 않자 결국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감의 입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자를 불러라. 그리하여 이운선은 대감의 처소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우의정의 앞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은 한동안 그를 노려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하나뿐인 딸이 너를 마음에 두었다. 너도 알다시피 그 아이는 혼인을 못한 몸이다. 이운선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 마음은 어떠한가? 이운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이 혼사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괜찮다. 내가 허락하노라. 내 딸아이를 잃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대감 마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대감은 크게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한양의 사대부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혼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운선은 품위 있는 신랑의 모습으로 그녀를 맞이하였습니다. 하여 이운선은 급사의 팔자를 비켜갔고 후로 과거에 합격하여 나라에 큰 역할을 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 골개똥을 극진히 모시며 효자로서도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